셜록 홈즈 악마의 발. 난 셜록 홈즈와 오랫동안 가까이 사귀면서 겪은 기이한 경험과 흥미로운 추억을 이따금씩 책으로 펴내면서 사람들한테 알려지는 것을 꺼리는 그의 성격 때문에 끊임없이 어려움을 겪었다. 이 우울하고 냉소적인 정신에게 대중의 갈채란 변함없이 혐오스러운 것이었고, 그가 가장 즐기는 역할은 사건 수사를 성공적으로 끝낸 뒤에 실제로 발표하는 일을 경찰 수사관에게 떠넘겨 엉뚱한 사람에게 축하 인사가 쏟아지는 것을 조소를 머금고 바라보는 일이었다. 사실 최근 들어 내가 사건 기록을 발표하는 일이 드물어진 것은 흥미진진한 소재가 고갈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내 친구의 이러한 태도 때문이었다. 나로선 그의 모험에 참여하는 것은 항상 신중함과 입조심을 전제로 한 특권이었다. 그래서 지난 화요일, 홈즈에게서 밑도 끝도 없이 다음과 같은 전보가 날아왔을 때 난 깜짝 놀랐다. 코널의 공포에 대해서 써보는 게 어때? 내가 다룬 사건 중에서 제일 괴기한 사건 말일세. 친구가 어떤 추억을 반추하다가 그 사건을 떠올리는지, 또는 무슨 변덕 때문에 내가 그 사건을 발표하기를 바랐는지 모른다. 하지만 난 그만두라는 전보가 다시 날아오기 전에 사건 기록을 대중 앞에 발표하기 위해 부랴부랴 상세한 경위가 담긴 노트를 뒤졌다. 때는 1897년 봄철이었다. 홈즈의 무쇠 같은 몸도 누적된 과로를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내리는 증세를 보이고 있었는데, 이것은 자신의 몸에 대한 그의 무관심 때문에 악화되었을 것이다. 그의 3월, 할리가의 무어 에거 박사는 유명한 사립탐정에게 파국을 피하고 싶으면 사건에서 완전히 손을 떼고 휴식을 취하라고 단호히 명령했다. 홈즈는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었지만 아예 일을 못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협박에 굴복하여 환경을 바꿔 공기 좋은 곳으로 요양을 가기로 했다. 이렇게 해서 그해 이른 봄철에 우린 코널 반도 맨 끝에 있는 폴두만의 작은 농가에서 머물게 되었다. 그곳은 독특한 지대였는데 특히 내 친구의 완강한 기질과 잘 어울렸다. 우리가 머무는 희게 회칠한 작은 농간 풀이 무성한 곳 위에 높직이 서 있었는데, 창가에 서면 불길한 반원형의 마운츠만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다. 이곳은 예로부터 항해하는 선박들에겐 죽음의 함정이었다. 검은 절벽 가장자리와 파도가 몰아치는 모래톱 위에서 숱한 뱃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 북쪽에서 산들바람이 불어올 때 이곳은 그지없이 평온하고 아늑하여 폭풍에 시달린 선박들은 피난처를 찾아 기꺼이 이곳에 배를 댔다. 그러다가 난데없이 돌개바람이 일기 시작하며 남서쪽에서 강풍이 불어오고 닻은 끌리고 해안으로 바람이 몰아칠 때 들끓는 바다에선 최후의 일전이 벌어지는 것이다. 지혜로운 선원은 이 불길한 곳을 피해 멀찍이 떨어진 곳에 닻을 내렸다. 육지 쪽 환경은 바다 못지않게 우물했다. 그곳은 사방이 우중충한 빛깔에 물결치는 황무지였고, 드문드문 서 있는 교회 첨탑이 고풍스러운 마을이 있는 자리를 표시해 주었다. 이 외로운 황무지 곳곳에 진척에 사라져버린 종족의 자취가 널려 있었다. 이들의 유일한 문명의 기록으로 야릇한 생김새의 석조 기념물이 있었고, 사자들의 뼈가루를 품고 있는 크고 작은 언덕과 선사시대 사람들의 투쟁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묘한 토루들이 있었다. 이곳의 신비스러운 매력과 잊혀진 나라들의 불길한 분위기는 내 친구의 상상력에 불을 질렀고, 그는 오랜 시간 황무지를 거닐며 홀로 명상에 잠겼다. 또한 그는 고대 코널 언어에 흠뻑 빠졌는데, 내 기억에 의하면 고대 코널어가 칼데아 말과 비슷하고 그것이 주로 페니키아 주석 상인들의 말에서 파생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다. 그는 언어와 관련 서적을 탁송받아 이 같은 주제에 관한 연구에 몰두했는데, 그러다 느닷없이 그 꿈의 땅에서 그동안 다뤄본 어떤 사건보다 더 격렬하고 흥미롭고 한없이 신비스러운 사건에 휩쓸리게 되었다. 사건이 코앞에서 터졌을 때 난 망연자실했지만 홈즈는 드러내놓고 기뻐했다. 우리의 단순한 생활과 평화스럽고 건강한 일상은 무지막지하게 중단되었고,
우린 코널뿐 아니라 잉글랜드 서부 지역 전체를 흥분의 도가니로 몰아넣은 일련의 사건 속으로 강제로 떠밀려 들어가게 되었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중엔 런던의 일간지에 실린 엉터리 기사를 통해 당시에 코널의 공포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사건을 접한 이들이 많을 것이다. 이제 13년의 세월이 흐른 뒤에 나는 이 믿기 힘든 사건의 진실을 공개하려고 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코널의 이 지역엔 마을의 존재를 표시하는 첨탑이 점점이 흩어져 있다. 그중 제일 가까운 곳에 있는 것이 트리데닉 월러스 부락인데 200여 주민이 사는 농가주택이 이끼로 뒤덮인 오래된 교회를 중심으로 서 있다. 교구 목사는 라운드 헤이시인데 고고학자 비슷한 사람이라서 홈즈와 알고 지내게 되었다. 목사는 둥글둥글 살이 찌고 사교적인 중년 사내로 그 고장에 전해 내려오는 전설을 꽤 많이 알고 있었다. 우린 그의 초대를 받아 목사관에 차를 마시러 갔다가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라는 유복한 신사를 알게 되었는데 그가 큰 목사관에 새를 튼 덕분에 목사의 보잘것없는 수입은 약간 나아졌다. 독신이었던 교구 목사는 이렇게 하숙인이 들어온 것에 대해 못내 기뻐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통점은 거의 없었다. 얼굴이 가무잡잡한 트리제니스 씨는 안경을 쓴 깡마른 사내였는데 실제로 기형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인상을 줄 만큼 등이 굽었다. 우리가 목사관에서 차를 마시는 짧은 시간 동안 교구 목사는 수다스럽지만 세입자는 이상하게 과묵하고 슬픈 얼굴을 한 내성적인 사내라는 사실을 알았다. 남들과 시선을 마주치지 않고 앉아있는 폼이 자신만의 생각에 몰두하는 사람 같았다. 3월 16일 화요일 아침, 우리의 작은 거실로 다짜고짜 뛰어든 사람은 바로 이 두 사람이었다. 우린 그때 막 아침 식사를 마치고 중요한 일과가 된 황무지 산책을 나갈 준비를 하며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교구 목사가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홈즈 선생님, 밤사이에 말할 수 없이 기이하고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어요.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일이죠. 영국에서 우리한테 가장 요긴한 분이 마침 여기 와 계신 것은 하느님의 섭리라고밖엔 할 수 없습니다. 난 사나운 눈으로 나서기 좋아하는 교구 목사를 흘겨보았다. 하지만 홈즈는 입에 물고 있던 파이프를 내려놓고 사냥꾼들의 고함 소리를 들은 늙은 사냥개처럼 앉은 자세를 고쳤다. 그가 소파를 손짓하자 잔뜩 흥분한 두 손님이 나란히 앉았다.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는 목사에 비하면 훨씬 감정을 자제하는 편이었지만 여윈 두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검은 눈이 번쩍거리는 걸 보니 옆 사람 못지않게 흥분한 듯했다. 제가 말할까요? 아니면 목사님께서? 트리제니스 씨가 목사에게 물었다. 무슨 일인진 모르겠지만 트리제니스 씨가 사건을 목격하고 목사님께서는 전에 듣기만 한 것 같으니까 트리제니스 씨가 말씀하신 편이 좋겠습니다. 홈즈가 말했다. 목사는 옷을 대충 걸쳤고 하숙이는 의복을 제대로 갖추고 옆에 앉아 있었는데 난 두 사람이 홈즈의 단순한 추리에 깜짝 놀라는 걸 보고 내심 흐뭇했다. 목사가 말했다. 내가 먼저 몇 마디 할 테니까요. 그 다음에 트리제니스 씨한테 자초지종을 들을 건지 당장 불가사의한 사건이 일어난 현장으로 달려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게 좋겠어요. 그럼 이제부터 말씀드리죠. 여기 있는 우리 친구께서는 어제 저녁에 황무지 건너편 고인돌 근처의 트리데닉 와사 저택으로 가서 형제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남자 형제로는 오웬과 조지가 있고 누이 동생으론 브렌다가 있죠. 트리제니스 씨는 10시 조금 지나서 왔는데 그때 형제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카드를 하고 있었고 건강이나 기분 상태는 최고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는 트리제니스 씨가 조반 전에 그쪽으로 산책을 나갔다가 마차를 타고 가는 길에 리처드 선생을 만났는데 의사 선생 말이 트리데닉 와사에서 급한 호출이 와서 가는 중이라고 하더랍니다.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는 당연히 의사 선생과 동행했죠. 트리데닉 와사에 도착하니까 기이한 사건이 벌어져 있더래요. 두 형제와 누이 동생은 어제 갈 때 보았던 대로 식탁에 둘러앉아 있었고 식탁 위엔 여전히 카드가 펼쳐져 있었는데
촛불은 끝까지 다 탄 상태였답니다. 그런데 누이 동생은 의자에 앉은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었고 두 형제는 양쪽에 앉아서 정신이 완전히 나간 상태에서 웃고 떠들고 노래하고 있었답니다. 사망한 여동생과 미쳐버린 두 형제의 얼굴엔 형언할 수 없는 공포가 아로새겨져 있었죠. 세 사람 모두의 얼굴이 바라보기조차 끔찍한 두려움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집엔 요리사 겸 가정부로 일하는 늙은 포터 부인을 빼면 다른 사람이 다녀간 흔적은 없었습니다. 포터 부인은 밤에 깊이 잠들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고 단언하고 있죠. 게다가 없어진 물건도 없고 누가 집에 손댄 흔적도 없어서 도대체 어떤 공포 때문에 한 여자가 죽고 건강한 두 남자가 미쳐버렸는지 알 도리가 없다는 거예요. 홈즈 선생님, 간단히 말하면 상황은 이렇습니다. 만약 선생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신다면 그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 될 거예요. 난 어떻게 해서든 내 친구를 설득해서 이 여행의 본래 목적이었던 조용한 생활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있었다. 하지만 친구의 집중한 얼굴과 찡그린 눈썹을 보니 내 기대가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홈즈는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서 우리의 평화를 깨트린 기이한 드라마에 정신을 팔고 있었다. 이 사건을 막겠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언뜻 보기에도 대단히 드문 사건인 것 같군요. 라운드 헤이 목사님, 현장을 직접 보셨습니까? 아닙니다, 홈즈 선생님. 트리제네스 씨가 교구관한테 돌아와서 한 얘기를 듣고 선생에게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부랴부랴 달려왔습니다. 여기서 그 기이한 비극이 일어난 집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죠? 내륙으로 1.5km쯤 될 거예요. 그럼 같이 걸어가기로 합시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에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에게 몇 가지 질문할 것이 있습니다. 할수기는 그동안 계속 입을 다물고 있었지만 요란하게 감정을 드러내는 목사보다 흥분을 억제하고 있는 그가 더욱 강렬한 감정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분명했다. 그는 창백한 얼굴을 잔뜩 찡그리고 있었고 불안한 시선을 홈즈에게 고정한 채 마주 잡은 여윈 두 손을 부들부들 떨고 있었다. 자신의 형제들에게 벌어진 무시무시한 사건에 대한 얘기를 듣는 동안 핏기 없는 입술은 가늘게 떨렸고 검은 눈동자는 사건 현장의 공포스러운 어떤 것을 대비추는 듯했다. 홈즈 선생님, 얼마든지 질문하십시오. 그는 열띤 어조로 말했다. 말하기도 끔찍하지만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밤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그러죠.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난 거기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형 조지가 식사를 마친 뒤에 휘스트 게임을 하자고 했습니다. 우린 9시경에 카드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일어선 것은 10시 15분이었죠. 그 집을 나설 때 형제들은 식탁에 둘러앉아 흥겹게 카드를 치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어준 사람은 누굽니까? 포터 부인은 이미 잠자리에 들었기 때문에 내 손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난 밖으로 나와서 현관문을 닫았죠. 형제들이 앉아있던 방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젖혀놓은 상태였습니다. 오늘 아침에 갔을 때 문과 창문은 어젯밤에 본 그대로였고 누군가 다녀간 흔적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완전히 겁을 먹고 돌아버렸고 브렌다는 공포 때문에 의자 팔걸이 너머로 고개를 떨구고 죽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한 그 광경을 절대로 잊지 못할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정말 기미와 기짝이 없는 사건이군요. 홈즈는 말했다. 어떻게 된 일인지 트리제니스 씨는 모른다는 거죠? 홈즈 선생님, 그건 악마의 소행이에요. 악마의 소행!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소리쳤다. 그건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니에요. 뭔가 그 방에 들어가서 형제들의 이성을 앗아가 버렸어요. 인간이 발명한 어떤 물건이 그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글쎄요.
홈즈가 말했다. 인간이 저지른 일이 아니라면 내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겠군요. 그래도 우린 그런 결론을 내리기 전에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건 그렇고 트리제니스 씨, 다른 형제들은 같은 집에서 사는데 방을 얻어 혼자 나와 계신 걸 보면 가족과 사이가 좋지 않으신 모양이군요. 네, 홈즈 선생님,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문제는 다 해결되었고 이젠 과거의 일이 되었어요. 레드루스에 우리 집안의 주석 광산이 있었는데 형제들은 그걸 상당한 금액에 어느 회사에 넘기고 일선에서 물러났습니다. 그런데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감정이 쌓였고 형제들 사이에 한동안 앙금이 남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린 다 잊고 용서하기로 했고 지금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친구로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녁 때 거기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볼 때 뭔가 마음속에 짚히는 것은 없었습니까? 트리제니스 씨, 도움이 될 만한 단서가 없는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형제들의 기분은 평소와 같았습니까? 네, 아주 좋았죠. 형제들이 예민한 편이었습니까? 뭔가 위험을 예상하고 불안해한다던가. 아니요, 그런 건 전혀 없습니다. 뭔가 도움이 될 만한 얘기는 더 이상 없습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잠깐 깊은 생각에 잠겼다. 네, 한 가지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그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어제 식탁에 둘러앉아 있을 때 난 창문을 등지고 있었죠. 조지 형은 나와 같은 편이었기 때문에 창문을 마주보고 있었습니다. 한 번은 형이 내 어깨 너머를 유심히 쳐다보기에 나도 고개를 돌리고 창밖을 쳐다보았죠.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커튼이 걷혀 있었기 때문에 잔디밭 위에 덤불을 볼 수 있었죠. 그런데 순간적으로 그 사이로 뭔가가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사람인지 짐승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뭔가 거기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형한테 무얼 받느냐고 물어봤는데 나하고 똑같은 느낌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 건 그것뿐입니다. 그게 무엇인지 조사해보지 않았습니까? 예, 별것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럼 거길 나올 때 흉악한 사건을 예감하진 못하셨겠군요. 네, 그렇죠. 오늘 아침에 어떻게 그렇게 빨리 소식을 알게 되었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전 원래 아침 일찍 일어나기 때문에 보통 조반 전에 산책을 합니다. 오늘 아침엔 집을 나서자마자 마차를 타고 가는 의사 선생을 만났죠. 그런데 의사 선생 말이 포토 부인이 급히 와달라고 아이를 보내왔다는 겁니다. 난 얼른 선생 옆자리에 올라타고 같이 마차로 달려갔죠. 거기 도착해서 우린 그 끔찍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촛불과 난로는 몇 시간 전에 꺼진 게 분명했으니 형제들은 동이 틀 때까지 어둠 속에서 그렇게 앉아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 말로 브렌다는 최소한 6시간 전에 사망한 것이 틀림없다고 했습니다. 누가 폭력을 휘두른 흔적은 없었죠. 노이 동생은 그런 얼굴을 하고 의자 팔걸이 위로 늘어져 있었습니다. 조지와 오웬은 토막토막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두 마리의 커다란 원숭이처럼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짓거리고 있었죠. 아휴, 그건 정말 처참한 광경이었어요. 난 정말 견디기 힘들었고 의사 선생도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설상가상으로 의사 선생마저 졸도하다시피 의자에 쓰러졌거든요. 기이한 일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군요. 홈즈는 일어서서 모자를 집어들며 말했다.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트리데니 와서히 내려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부터 이렇게 독특한 문제를 드러낸 사건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아침 우리의 활동은 사건 수사를 진전시키는데 별로 기여하지 못했다.
하지만 처음부터 정말 불길한 인상을 남긴 사건이 일어났다. 비극이 발생한 현장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한 시골길이었다. 그곳으로 가고 있는데 마차가 덜컹거리며 다가오는 소리가 들리기에 우린 길을 틔워주기 위해 한쪽으로 비켜섰다. 마차가 지나갈 때 꼭 닫힌 창문을 통해 이빨을 드러낸 채 무섭게 인상을 쓰고 우리를 노려보는 얼굴이 언뜻 보였다. 이글이글 타는 눈과 악문 이빨이 마치 흉한 꿈처럼 옆을 스쳐갔다. 아, 내 형제들이에요.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입술까지 하얗게 질려서 외쳤다. 지금 형제들을 헬스턴으로 데려가는 걸 거예요. 우린 기우뚱거리며 달려가는 검은 마차를 두려운 마음으로 응시했다. 그리고 형제가 그토록 이상한 운명을 맞은 저주받은 집을 향해 발길을 돌렸다. 그것은 농가 주택이라기보단 저택에 가까운 크고 밝은 집이었다. 꽤 넓은 정원에서 코널 지역의 온화한 기후 덕분에 벌써 활짝 피어난 봄꽃으로 가득했다. 거실 창문은 이 정원 쪽으로 나 있었는데 모티머 트리제니스에 따르면 그곳에서 한 번 보는 것만으로도 정신이 돌게 할 만큼 공포스러운 무엇인가가 튀어나왔던 것이다. 홈즈는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생각에 잠긴 얼굴로 꽃밭 사이로 난 길을 천천히 거닐었다. 그러다 생각에 골몰한 나머지 물뿌리기에 걸려 넘어질 뻔했는데 그때 물이 엎질러져서 사람들의 발과 길이 흠씬 젖었다. 집 안에서 우린 계집아이 하나를 데리고 집안일을 꾸려가는 코널 출신의 늙은 가정부 포터 부인을 만났다. 가정부는 홈즈가 어떤 질문을 던져도 술술 대답했다. 밤엔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다. 주인 일가는 요즘 다들 행복해했고 어느 때보다 만사가 순조로웠다. 아침에 거실에 내려가서 끔찍한 광경을 보았을 땐 공포에 질린 나머지 기절했다. 정신을 차린 뒤엔 창문을 활짝 열어 환기시키고 길로 뛰어나가 농장에서 일하는 꼬마 녀석을 잡아 의사 선생에게 보냈다. 죽은 숙녀를 보려거든 2층 침실로 올라가면 된다고 했다. 두 형제를 정신병원 마차에 태우는데 건장한 남자 넷이 달려들어야 했다. 이 집에선 하루도 더 있을 생각이 없고 오후에 가족이 있는 세인트 이브스로 출발할 예정이라고 했다. 우린 2층으로 올라가 시신을 보았다. 브렌다 트리제니스는 중년을 바라보는 나이였지만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어도 이목구비가 또렷한 가무잡잡한 얼굴은 아름답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그 얼굴엔 삶의 마지막 순간에 경험했던 발작적인 공포의 흔적이 여전히 떠돌고 있었다. 우린 브렌다 트리제니스의 침실을 나와 이해할 수 없는 비극이 실제로 발생한 거실로 내려갔다. 밤사이에 불을 지핀 벽난로의 재바지엔 검은 재가 남아있었다. 탁자 위엔 촛농이 흘러내린 다 타버린 조가 4개 있었고 카드가 흩어져 있었다. 의자는 모두 뒤로 빼서 벽에 붙여놓았지만 그 밖의 것은 전혀 손대지 않아 간밤에 있던 그대로였다. 홈즈는 빠르고 경쾌한 걸음으로 방 안을 돌아다녔다. 이 의자 저 의자에 앉아보고 의자를 탁자 앞으로 끌어당겨 원래의 자리에 늘어놓았다. 그리고 정원이 얼마만큼이나 보이는지 확인하고 바닥, 천장, 벽난로를 조사했다. 하지만 그가 캄캄한 어둠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보았음을 말해주는 표시, 즉 갑자기 눈을 빛낸다든가 입술이 팽팽하게 당겨진다든가 하는 것은 없었다. 난로는 왜? 홈즈는 이런 질문을 던졌다. 봄날 저녁에도 이 작은 방에 항상 난로를 피웠습니까? 모티머 트리제니스는 어젯밤은 춥고 눅눅했다고 설명했다. 그래서 자신이 이곳에 온 뒤 난로를 피웠다는 것이다. 그가 물었다. 홈즈 선생님, 이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친구는 씩 웃으며 내 팔에 손을 얹었다. 왓슨, 난 자네가 그렇게 자주 비판했던 담배 중독에 다시 빠져야겠어. 신사 여러분, 두 분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우린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여기 있어봤자 새로운 단서가 눈에 띌 것 같진 않으니까요. 트리제니스 씨, 이번 사건에 대해 심사숙고해보고 뭔가 생각나는 게 있으면
꼭 목사관으로 연락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홈즈는 볼트의 오두막으로 돌아와 한참이 지나도록 골똘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안락 의자에 몸을 묻은 채 검은 눈썹을 찌푸리고 이마엔 잔뜩 주름을 잡고 멍한 눈으로 먼 곳을 응시했다. 푸른 담배 연기가 자욱이 피어올라 여위고 금욕적인 얼굴이 뿌옇게 흐려 보였다. 마침내 그는 파이프를 내려놓더니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다. 하하, 왓슨, 안 되겠네. 홈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절벽으로 산책을 나가서 돌 화살이라도 찾아보세나. 이 사건의 단서를 찾는 것보단 돌 화살을 찾는 게 더 쉽겠어. 충분한 재료가 없는 상태에서 두뇌를 가동하는 일은 마구잡이로 엔진을 돌리는 일과 같아. 무리하면 터져버리거든. 바닷바람, 햇빛, 인내심. 여보게, 이것만 있으면 다른 것들은 저절로 올 걸세. 절벽 가장자리를 걸으며 홈즈가 말했다. 자, 왓슨. 차분한 마음으로 상황을 정리해보세나.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확실하게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 그래야 새로운 사실을 손에 넣으면 맞는 자리에 끼워 넣을 수 있으니까. 먼저 자네나 나나 악마가 이번 인간사에 끼어든 사건을 인정할래야 인정할 수가 없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은 완전히 제쳐놓고 시작하세나. 아주 좋아. 여기 인간의 의식적 또는 무의식적 대리자에게 끔찍하게 당한 세 사람이 있어. 그것은 확고한 사실이야. 자, 그러면 일이 벌어진 건 언제일까? 모티머 트리제니스 씨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것은 그가 집을 떠난 직후임이 분명해.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야. 아마 그 뒤 몇 분 안에 일이 벌어졌을 거야. 카드는 여전히 탁자 위에 펼쳐져 있었어. 그리고 그땐 벌써 사람들이 잠자리에 들어있을 시간이었어. 그런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위치를 바꾸지도 의자를 뒤로 물리지도 않았거든. 그렇다면 사건은 모티머가 떠난 직후 밤 11시 이전에 일어난 걸세.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그 방에서 나온 뒤의 행적을 확인하는 걸세. 그건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고 또 그에게 의심스러운 점은 없어 보여. 자네도 내 방식을 알고 있으니까 좀 꼴사납긴 해도 내가 물뿌리개를 엎질러서 그의 선명한 발자국을 얻어냈다는 걸 짐작하고 있을 거야. 모래가 깔린 길이 물에 젖으니까 발자국이 뚜렷이 남더구만. 자네도 기억하겠지만 지난밤에도 비가 왔어. 게다가 그의 발자국 표본까지 얻었으니 다른 발자국 틈에서 그의 발자국을 찾아내는 건 식은 죽 먹기였지. 그런데 그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니 간밤에 집을 나와서 지체 없이 목사관 쪽으로 간 것 같더군.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지체 없이 현장을 떠났다면 제3의 인물이 카드 놀이를 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 거야. 그런데 그 제3의 인물이 누군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그렇게 공포에 질리게 했는지 어떻게 알아낼 수 있을까? 포터 부인은 제외할 수 있어. 어느 모로 보나 남한테 해를 끼칠 만한 사람은 아니니까. 그런데 누군가 정원에서 창가로 다가가 무슨 수를 써서 사람들이 한 번 보고 미쳐버리도록 만들었다는 증거가 있을까? 이런 쪽으로 말할 사람은 모티머 트리제니스 뿐일세. 형이 정원에서 뭔가 움직이는 걸 봤다고 했어. 어젯밤에 구름이 잔뜩 끼고 비가 뿌리고 어두웠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주목할 만한 증언이야. 누군가 방 안에 있는 사람들을 놀릴 의도가 있었다면 유리창에 얼굴을 바짝 대야 했을 걸세. 그래야 안에서 보였을 테니까. 하지만 창 밖엔 90cm 너비의 꽃밭이 있는데 발자국 같은 건 전혀 없어. 그렇다면 제3의 인물이 어떻게 같이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공포스러운 인상을 만들어낼 수 있었는진 상상하기 힘들지. 또 우린 공들여 그렇게 이상야릇한 시도를 할 만한 동기를 찾아내지도 못했어. 왓슨,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직면했는지 알겠나? 그래, 잘 알겠네. 난 강한 어조로 대답했다. 하지만 증거가 조금만 더 있으면 우린 그런 어려움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증명할 수 있을 걸세. 왓슨, 자네의 두툼한 사건 기록을 들춰보면 이번 사건 못지않게 애매모호한 사건들을 찾아낼 수 있을 거야. 좀 더 자세한 정보가 모일 때까지 사건에 대해선 잠시 잊고
오전엔 신석기 인간의 흔적을 찾는 일이나 하세나. 정신적으로 거리를 둘 줄 아는 내 친구의 능력에 대해선 이미 언급한 바 있지만 난 그 코널의 봄날 아침만큼 그에 대해 경탄한 적은 없었다. 그는 미결인 채 남아있는 불길한 수수께끼에 대해선 깡그리 잊어버린 듯 2시간 동안 시종 가벼운 말투로 켈트족, 화살촉, 사금파리에 대해 떠들어댔다. 우린 오후에 집으로 돌아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던 손님을 만난 뒤에야 당면한 문제를 다시 마음속에 떠올리게 되었다. 손님은 우리도 잘 아는 유명 인사였다. 그는 거인이었는데 굵은 주름이 팬 우악스러운 얼굴과 쏘는 듯이 날카로운 눈매, 매부리 코의 소유자였고 반백이 머린 오두막 천장에 닿을락 말락했다. 턱수염을 길렀는데 끄트머린 금빛이었지만 입술 가까운 쪽은 줄곧 시거를 피워대는 탓에 니코틴 물이 든 부분을 빼면 허옇게 새어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그는 런던과 아프리카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위대한 사자 사냥꾼이자 탐험가 거구의 레온 스턴데일 박사임이 분명했다. 우린 박사가 이 지역에 산다는 얘기를 들었을 뿐 아니라 황무지 길에서 장대같이 키가 큰 그를 두어 번 본 적도 있었다. 하지만 그는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았고 우리도 그에게 다가갈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그것은 그가 탐험에서 돌아왔을 땐 대개 비첨 아리안스의 외로운 숲속 작은 방갈로에서 혼자 지내기를 즐긴다는 유명한 얘기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책더미와 지도에 파묻힌 채 혼자서 단순한 생활을 꾸려가며 이웃 사촌들에겐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고 절대적으로 고독한 삶을 영위했다. 따라서 그가 홈즈에게 흥분한 목소리로 이 불가사의한 사건의 진상을 얼마나 밝혀내는지 물었을 때 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군 경찰은 우왕좌왕하고 있더군요. 스턴데일 박사는 말했다. 하지만 선생은 경험이 풍부한 분이시니 웬만큼 진상을 파악하셨을 거예요. 선생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내가 이곳에 여러 차례 머무는 동안 그 트리테니스 일가와 잘 알게 되었기 때문이요. 사실 코널 출신인 나의 어머니 쪽으로 촌수를 따져보면 그 일간 내게 사촌뻘이 되기 때문에 그들이 괴상한 운명에 대한 소식을 듣고 난 당연히 큰 충격을 받았소이다. 솔직히 말해서 난 아프리카에 가려고 플리머스 항까지 갔다가 오늘 아침에 소식을 듣고 조사에 도움이 될까 해서 곧장 되돌아왔어. 홈즈는 눈을 치떴다. 그 일 때문에 배를 안 타신 겁니까? 다음 배를 탈 생각이요. 맙소사, 보통 친한 사이가 아닌가 보군요. 나한테 친척뻘 된다고 하지 않았어? 그렇군요. 외가 쪽 사촌이라. 짐은 배에 실어 놓으셨습니까? 일부는 배에 실었지만 대부분은 호텔에 있소이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써 플리머스 조간 신문에 실렸을 리는 없을 텐데요. 그렇소. 난 첨보를 받았소. 누가 보내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탐험가의 여윈 얼굴이 잠시 흐려졌다. 홈즈 선생, 당신은 정말 호기심이 많은 양반이요. 직업이 그래나서. 스턴데일 박사는 애써 평정을 유지했다. 당신한테 말하지 못할 이유가 없어. 나한테 전보를 친 사람은 라운드 헤이 목사요. 감사합니다. 홈즈는 말했다. 원래 하셨던 질문에 대답해드리죠. 난 아직 이 사건의 수수께끼를 다 풀진 못했지만 조만간 결론을 내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더 이상 얘기하는 것은 아직 이릅니다. 어느 쪽으로 의혹을 품고 있는진 말해줄 수 있지 않소? 아니요. 아직 대답하기 이릅니다. 그렇다면 난 시간을 낭비한 셈이니 이만 가겠소. 유명한 박사는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고 성큼성큼 방을 나갔고 홈즈는 5분도 안 돼 그를 쫓아갔다. 친구는 저녁 때나 돼서 수척한 얼굴로 터덜터덜 걸어 돌아왔는데 큰 수확을 거두지는 못한 것이 분명했다. 그는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전보를 쓱 훑어보더니
벽난로 속으로 집어던졌다. 왓슨? 플리머스 호텔에서 온 걸세. 레온 스턴데일 박사의 말이 사실인지 확인해 보려고 목자한테 호텔 이름을 알아내서 전보를 쳤지. 그런데 스턴데일 박사가 간밤에 거기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짐 일부를 아프리카행 배에 실어놓은 다음 이 사건의 수사에 참여하려고 돌아온 것도 사실인 것 같아. 왓슨,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관심이 굉장히 많은가 봐. 맞아.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야. 여기에 어떤 단서가 있어. 그게 뭔진 아직 모르겠지만 사건 해결에 빛을 던져줄 수 있을 것 같아. 왓슨, 힘내자고. 모든 재료가 다 우리 손에 들어온 것은 아닐세. 하지만 그렇게 되기만 한다면 어려움을 극복하는 건 시간 문제일 거야. 홈즈의 말이 얼마나 빨리 실현될 것인지 또는 얼마나 이상하고 불길한 사건이 발생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수사의 물꼬가 트이게 될 것인지 난 전혀 몰랐다. 아침에 창문 앞에서 면도를 하고 있는데 말발굽 소리가 들려와 고개를 들어보니 이륜마차가 전속력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마차는 우리 집 대문 앞에서 멈췄고 목사가 뛰어내리더니 헐레벌떡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홈즈는 벌써 옷차림을 갖추고 있었으므로 우린 서둘러 손님을 맞으러 나갔다. 목사는 무척 흥분해서 말도 못할 정도였지만 마침내 숨가쁘게 비극적인 이야기가 터져나왔다. 아유, 홈즈 선생님, 우리한테 마귀가 들렸습니다. 내 가엾은 교구에 마귀가 들렸단 말이에요. 목사는 소리쳤다. 사탄이 내려왔어요. 사탄. 우린 사탄의 소나기에 들어있어요. 목사는 흥분을 이기지 못하고 방 안을 휘젓고 다녔는데 하얗게 질린 얼굴과 놀란 눈빛만 아니라면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꼴이었다. 마침내 그는 끔찍한 소식을 쏟아냈다. 모티머 트리지네스 씨가 형제들과 똑같은 증상으로 간밤에 사망했습니다. 홈즈는 갑자기 힘이 솟구치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섰다. 저 이륜마차에 우리 둘 다 탈 수 있을까요? 그럼요. 탈 수 있지요. 그럼 왓슨, 아침 식사는 미루기로 하세. 라운드웨이 목사님, 우리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빨리 갑시다. 현장에 엉망이 되기 전에. 하숙이는 목사관의 방을 아래 위로 2개 쓰고 있었다. 아래층 방은 큼직한 거실이었고 위층은 침실이었다. 그의 방 창문 바로 앞까지 크로케용 잔디가 깔려 있었다. 우린 의사나 경찰보다 먼저 도착했고 현장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지금부터 내가 그 안개 낀 3월의 아침에 목격한 광경을 그대로 적어보려 한다. 그것은 내 마음에 결코 지워지지 않을 인상을 남겼다. 방 안 공기는 지독했고 숨이 막힐 정도로 답답했다. 처음에 방에 들어간 하인이 창문을 열어놓았는데 그렇게 해놓지 않았으면 훨씬 견디기 힘들었을 것이다. 방 안 공기가 답답한 것은 부분적으로 방 한가운데 있는 탁자에서 연기를 내며 타고 있는 등잔불 때문인지도 몰랐다. 그 옆엔 죽은 사내가 의자에 몸을 뒤로 젖히고 앉아 있었다. 수치 적은 턱수염은 바깥쪽으로 뻗쳤고 안경은 이마 위에 얹혀 있었다. 여위고 시커먼 얼굴은 창문 쪽을 향하고 있었는데 죽은 누이 동생의 얼굴에 어려있던 것과 똑같은 공포가 새겨져 있었다. 그는 발작적인 공포를 느끼며 죽은 사람처럼 사지는 비비 꼬이고 손가락은 뒤틀려 있었다. 옷을 입을 때 서두른 흔적이 있긴 했지만 의복은 제대로 갖추고 있었다. 우린 그가 침대에 들어가 잔 흔적이 있고 그가 죽은 시각은 이른 아침이라는 사실을 알아냈다. 홈즈는 죽음의 방에 들어간 순간부터 완전히 딴 사람으로 변했다. 그것은 그의 냉정한 얼굴 뒤에 뜨거운 정열이 숨어있다는 걸 드러내 주었다. 순식간에 그는 팽팽하게 긴장하면서 신경을 곤두세웠다. 두 눈은 광채를 발했고 얼굴은 굳어졌고 팔다리는 쉬지 않고 세게 움직였다. 잔디밭에 나갔다가 창문을 넘어 안으로 들어와서 방 안을 돌아다니다 2층 침실로 올라갔다. 영락없이 그는 킁킁 냄새 맡고 돌아다니는 기운찬 사냥개였다. 침실에 들어간 그는 신속하게 방 안을 둘러보고 창문을 열어젖혔다. 그리고 뭔가 흥분할 만한 사유가 있었는지
창 밖으로 몸을 내민 채 큰 소리로 기쁨의 함성을 올렸다. 아주 좋아. 그러더니 쿵쾅거리며 계단을 내려가 창문을 넘어 밖으로 나가서 잔디 위에 몸을 던졌다가 다시 벌떡 일어나 도로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는 마치 사냥감을 바짝 뒤쫓는 사냥꾼 같은 기세로 움직였다. 방 안에선 평범하게 생긴 등잔을 꼼꼼하게 살펴보고 기름통에 치수를 쟀다. 그리고 등피 위에 활석 덮개를 확대경으로 면밀히 조사하고 윗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내 봉투에 담아 주머니에 보관했다. 마침내 의사와 경찰이 도착하자 그는 목사에게 손짓했고 우리 셋은 잔디밭으로 나갔다. 그가 말했다. 내 조사가 완전히 헛수고는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라운드 헤이 목사님, 난 여기 남아서 경찰과 사건에 대해 토론할 수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내 대신 경위에게 인사 말씀 전해주시고 침실 창문과 거실 등잔에 주의하라고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나만 봐도 의미심장한데 둘을 합쳐놓으면 거의 결정적이죠. 경찰에서 그 이상의 정보가 필요하면 오두막으로 찾아오라고 하십시오. 반갑게 맞이해 줄 테니까요. 자, 왓슨. 이제 우린 다른 곳으로 가보는 게 좋겠네. 민간인이 개입한 것을 경찰이 불쾌하게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나름대로 수사가 잘 풀리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인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다음 이틀 동안 그쪽에서 전혀 연락이 없었던 것은 분명하다. 그동안 홈즈는 오두막에서 담배도 피우고 몽상에 잠기기도 하며 시간을 보냈다. 하지만 대개는 혼자 시골길을 거닐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돌아와서도 어딜 다녀왔는지에 대해 말 한마디 없었다. 하지만 그는 실험을 통해 자신의 조사 방향을 드러냈다. 그는 사건이 생긴 날 아침에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서 본 것과 똑같은 등잔을 사왔다. 그리고 여기에 목사관에서 쓰는 것과 같은 기름을 채우고 기름이 닳는 데 걸리는 시간을 조심스럽게 측정했다. 다른 실험은 더 불쾌한 것이었는데 난 죽어도 그것만은 못 잊을 것이다. 어느 오후에 홈즈가 말했다. 왓슨, 자네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가 접한 다양한 보고엔 비슷한 점이 하나 있네. 그건 사건이 일어난 방에 맨 먼저 들어간 사람들과 방 안 공기의 관계에 관한 걸세. 자네도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아침에 형 집에 갔던 일을 설명하면서 의사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의자에 쓰러졌다고 말한 것 기억나나? 기억이 안 난다고? 트리제니스는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리고 가정부 포터 부인이 그 방에 들어가자마자 졸도했다가 나중에 깨어나서 창문을 열었다고 했는데 자네도 그건 기억하고 있을 걸세. 또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죽은 두 번째 사건에서 우리가 그 방에 들어갔을 땐 하녀가 이미 창문을 열어놓은 다음이었는데도 방 안 공기는 지독하게 답답했어. 알아보니 그 하녀는 나중에 알아누웠다고 하더구만. 왓슨, 이런 사실 하나하나가 대단히 의미심장하다고 생각되지 않나? 두 사건 모두 공기 중에 독가스가 퍼져 있었다는 얘기일세. 그런데 두 번 다 방 안에서 불이 타고 있었어. 첫 번째 사건에선 난로가, 두 번째 사건에선 등잔불이 타고 있었지. 난로 불을 피우는 건 필요했다 손 치더라도 기름이 다른 정도를 보니 해가 뜨고 한참 지난 뒤에 등불을 켰는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 불, 답답한 공기, 그리고 불운한 일가가 미치거나 죽은 것. 이 세 가지 사실 사이엔 모종의 관련이 있는 게 분명해. 어때? 확실하지 않은가? 그런 것 같아. 적어도 우린 이것을 유망한 가설로 받아들일 수 있어. 두 번 다 뭔가가 불에 타면서 기이한 효과를 발휘하는 유독가스를 내뿜었다고 가정하는 거야. 아주 좋아. 우선 첫 번째 사건에서 모종의 물질이 벽난로에서 탔어. 그때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벽난로는 어느 정도까진 연기를 굴뚝으로 배출할 수 있어. 그렇다면 독가스의 효과는 가스의 배출구가 따로 없었던 두 번째 사건보다 더 적었을 거라고 볼 수 있어. 결과는 그게 사실이라는 걸 보여주었네. 왜냐하면 첫 번째 사건에선 좀 더 섬세한 종족이었을 여자만 죽었고 두 남자는 약물의 초기 효과인 일시적 또는 영구적 정신착란을 일으키는 데 그쳤으니까. 두 번째 사건에서 독가스는 완전한 효과를 냈어.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보면
연소에 의해 작용하는 독극물 가설을 확인할 수 있네. 내 머릿속에서 이러한 추리가 이루어지면서 난 자연스럽게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방에서 그런 독극물의 타고 남은 부분을 찾게 됐네. 그런 게 있을 만한 것은 분명히 등잔의 활석 덮개나 등피였어. 역시 거기엔 흰채가 잔뜩 묻어있고 아직 타지 않은 갈색 가루가 덮개 가장자리에 떨어져 있더군. 자네도 보았지만 난 그중 절반을 봉투에 담아왔네. 아, 홈즈, 왜 절반만 가져온 거야? 이 사람아, 난 경찰 수사를 방해할 생각이 없어. 내가 찾아낸 증거는 거기 고스란히 남아있네. 자, 왓슨. 우리도 등잔에 불을 붙이세. 하지만 쓸모있는 사회 구성원 둘이 급하게 세상을 뜨는 일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창문을 열어두자고. 그리고 자넨 지각 있는 사람답게 이런 일에 끼어들지 않기로 결심한 게 아니라면 창가에 안락 의자를 놓고 앉게나. 아, 자넨 견딜 수 있을 걸세. 그렇지? 좋아, 자네가 그럴 줄 알았네. 난 이 의자를 자네 맞은편에 놓겠어. 그러면 우린 독약에서 똑같은 거리를 두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게 되네. 방문은 살짝 열어놓기로 하지. 이런 위치에서 우린 상대방을 쳐다보면서 증상이 심각한 것 같으면 실험을 끝낼 수 있어. 무슨 얘긴지 다 알겠지? 좋아. 그럼 봉투에서 가루 남은 걸 꺼내서 등잔불 위에 올려놓겠네. 이렇게. 자, 왓슨. 앉아서 어떻게 되는지 기다려보세나. 효과는 금세 나타났다. 난 자리에 앉자마자 사양내 비슷한 무엇이라 형언하기 힘든 구역질 나는 진한 냄새를 맡았다. 처음으로 그 냄새를 호흡했을 때 내 두뇌와 상상력은 곱비 풀린 망아지처럼 날뛰기 시작했다. 눈앞에서 시커먼 구름이 소용돌이쳤는데 그 속엔 아직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어쩐지 무시무시한 것들이, 우주에 존재하는 기괴하고 사악한 모든 것들이 불쑥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시커먼 연기 구름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소용돌이치며 떠다녔는데 하나하나가 다 섬뜩했고 그림자만 봐도 정신을 잃어버릴 만큼 무서운 존재가 곧 튀어나올 것 같은 느낌을 주었다. 난 온몸이 마비될 정도로 공포에 질렸다. 머리털이 쭈뼛 곤두서고 두 눈은 튀어나올 것 같았고 입은 해 벌어지고 혀는 가죽처럼 굳어졌다. 머릿속이 완전히 뒤죽박죽된 걸 보니 뭔가 잘못된 것이 분명하다. 난 비명을 지르려고 했고 목신 소리가 터져 나오는 걸 희미하게 의식했다. 그것은 내 목소리였지만 내 몸이 아닌 다른 먼 곳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같았다. 바로 그 순간 난 도망치려고 애쓰다가 절망의 구름을 뚫고 언뜻 홈즈의 얼굴을 보았는데 공포에 질려 창백하게 굳은 그 얼굴은 죽은 자들의 얼굴에서 보았던 바로 그 표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내가 순간적으로 이성과 힘을 되찾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얼굴 때문이었다. 난 벌떡 일어나 홈즈를 일으켜 세우고 같이 비틀거리며 문 밖으로 나갔다. 잠시 후 우린 풀밭에 나란히 누운 채 우리를 옥죄던 몸소리 쳐지는 공포의 구름을 뚫고 찬란한 햇볕이 내리쬐는 걸 의식했다. 안개가 거치듯 공포의 구름은 서서히 우리의 영혼을 빠져나갔고 평화와 이성이 되돌아왔다. 우린 풀밭 위에 앉아서 진땀이 밴 이마를 닦으며 방금 겪은 끔찍한 경험의 흔적이 남아있는지 보기 위해 염려스러운 눈길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이거 참... 여보긴... 홈즈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하이. 나 혼자만을 대상으로 해도 안 될 실험에 친구까지 끌어들였으니 정말 할 말이 없네. 그런 말 말게나. 난 친구에게 그런 진정 어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가슴이 뭉클해져서 대답했다. 자네를 돕는 것이 내게 가장 큰 기쁨이자 특권일세. 홈즈는 곧장 반쯤은 농담한 것 같고 반쯤은 냉수적인 평소의 태도로 돌아왔다. 왓슨,
우릴 미치광이로 만들기 위해서라면 굳이 저 약을 쓸 필요가 없었네. 솔직한 사람이라면 우리가 저 무모한 실험을 시작하기 전부터 이미 미쳐 있었다고 생각했을 걸세. 사실 난 약효가 그렇게 세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가더니 불 켜진 등잔을 몸에서 멀찍이 들고 나와 나무딸기 텀블 속으로 집어던졌다. 방 안 공기가 맑아지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걸세. 왓슨, 이젠 어떻게 그런 비극이 벌어졌는지 확실히 알겠지? 말해 못하겠나? 하지만 동기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어. 이 정자로 들어오게나. 여기서 같이 얘기해보자고. 그 망할 놈의 냄새가 아직도 목구멍을 간지리고 있는 것 같아. 우린 모든 증거가 모티머 트리제니스라는 사내를 가리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네. 그는 첫 번째 사건에선 범인으로 등장했지만 두 번째는 범행 대상이 되었어. 먼저 우린 가족 간의 불화가 있었다가 화해가 이루어졌다는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네. 불화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아니면 화해가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는 알 수 없네. 모티머 트리제니스의 여우 같은 얼굴과 안경 너머로 날카롭게 반짝이던 작은 눈을 생각하면 그가 그다지 너그러운 성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군. 그리고 자넨 누군가가 정원에서 움직였다는 얘기를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돌려놓은 당사자가 바로 트리제니스라는 걸 기억해야 하네. 그에게는 우리를 엉뚱한 방향으로 이끌 만한 동기가 있었어. 또 그가 방을 나가는 순간에 난로 불에 약을 뿌린 게 아니라면 누가 그런 짓을 했겠나.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가 떠난 직후였네. 누군가 다른 사람이 왔다면 방에 있던 사람들은 분명히 자리에서 일어났을 거야. 게다가 조용한 코널 지방에서 밤 10시 이후에 남의 집을 찾아다니는 사람은 없네. 그러니 우린 모든 증거가 모티머 트리제니스를 용의자로 지목하고 있다고 볼 수 있네. 그럼 그는 자살한 거로구만. 왓슨, 정황을 고려할 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은 아닐세. 자신의 가족을 파멸로 몰아갔다는 죄책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면 양심의 가책 때문에 자살할 수도 있는 일이지. 하지만 그렇게 볼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네. 다행히도 영국엔 진상을 아는 분이 한 분 계신데 난 오늘 오후에 그분한테 직접 얘기를 들으려는 계획을 세워놓았거든. 좀 일찍 오셨구만. 레온 스턴데일 박사님, 이쪽으로 올라오시죠. 집안에서 화학 실험을 했더니 작은 방이 유명한 손님을 맡긴 적당하지 못한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조금 전에 대문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이제 보니 풍채 좋은 위대한 아프리카 탐험가가 길에 서 있었다. 그는 약간 놀란 얼굴로 우리가 앉아있는 소박한 정자로 들어왔다. 홈즈 선생, 나한테 사람을 보내셨더군요. 난 1시간 전에 선생의 편지를 받고 이렇게 왔소이다. 사실 내가 선생의 호출에 응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말이오. 우리가 헤어지기 전까진 그 점에 대해 명확하게 밝힐 수 있을 겁니다. 그건 그렇고 저희 초대에 친절하게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야외에서 이렇게 격식을 차리지 않고 손님을 맞게 된 건 유감이지만 내 친구 왓슨과 난 신문지상에서 코널의 공포라고 떠들어대는 사건에서 새로운 장을 연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겐 맑은 공기가 필요합니다. 또 우리가 토론해야 하는 문제는 박사님의 신상과 관련이 깊기 때문에 도청이 불가능한 곳에서 얘기할 필요가 있죠. 탐험가는 입에 물고 있던 시거를 빼들고 엄한 눈으로 벗을 응시했다. 홈즈 선생, 무슨 말인지 통 못 알아듣겠소이다. 선생이 나의 신상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건지 말이오. 모티머 트리제니스를 살해한 일 말입니다. 홈즈가 말했다. 순간적으로 난 무기가 있었으면 했다. 스턴데일의 험상궂은 얼굴이 흑자색으로 변하면서 두 주먹을 불끈 쥐고 벗을 향해 덤벼드는데 두 눈은 불을 뿜었고 이마인 푸른 정맥이 붉어져 꿈틀거렸다. 그러나 그는 기를 쓰며 참더니 차갑게 굳어져 평정을 되찾았는데 그것은 성질을 폭발시키는 것보다 더욱 위험스러워 보였다. 그가 말했다. 넌 오랫동안 야만인들과 무법지대에 살아오면서 내가 곧 법노릇을 해왔소이다. 홈즈 선생,
난 당신이 다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오. 스턴데일 박사님, 나 역시 박사님이 다치는 건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의 진상을 알고 있으면서도 경찰을 부르는 대신 박사님을 부른 것이죠. 스턴데일은 숨을 헐떡이며 털썩 주저앉았다. 그의 모험에 가득 찬 생애에서 남에게 압도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홈즈의 침착하고 확신에 찬 태도엔 저항하기 힘든 힘이 있었다. 스턴데일은 순간적으로 말을 더듬으며 불안한 태도로 큼직한 손을 쥐었다 폈다 했다. 그는 마침내 물었다. 그 말이 무슨 뜻이오, 홈즈 선생? 지금 장난을 치는 모양인데 사람을 잘못 골랐소. 더 이상 질질 끌지 말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시오. 그 말이 무슨 뜻이오? 말씀드리죠. 내가 박사와 대화를 하는 이유는 내가 솔직하게 말하면 박사도 솔직하게 털어놓을 거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는 온전히 박사의 변론에 달려 있습니다. 내 변론? 그렇습니다. 내가 무엇에 대해 변론한단 말이오? 모티머 트리제니스를 살해한 행위에 대해. 스턴데일은 손수건으로 이마를 훔쳤다. 점입가경이로구만. 선생이 크게 성공한 것은 사람한테 이렇게 협박을 하기 때문이오. 홈즈는 엄격하게 말했다. 거짓말을 늘어놓는 건 내가 아니라 레온 스턴데일 박사, 당신입니다. 그 증거로 내가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된 근거를 말씀드리죠. 당신이 많은 짐을 아프리카로 보내놓고 플리머스 항에서 여기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난 당신이 이 드라마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처음으로 알게 돼. 내가 다시 돌아온 건? 그 얘긴 벌써 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당신이 한 얘기가 설득력이 없고 불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냥 넘어가기로 하죠. 당신이 날 찾아온 것은 내가 용의자로 점찍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난 당신에게 그 사람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당신은 목사관으로 가서 한참 동안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시오? 난 당신을 미행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못 봤는데. 난 미행할 때 상대의 눈에 띄게 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불면의 밤을 보내며 모종의 계획을 세웠고 아침 일찍 그걸 실행에 옮기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동이 틀 무렵에 집을 나오면서 대문 옆에 무더기로 쌓여있는 붉은 자갈을 주머니에 채워 넣었죠. 스턴데일은 흠칫 놀라며 홈즈를 감탄 어리게 쳐다보았다. 그 다음에 빠른 걸음으로 목자관을 향해 걸었죠. 당신은 그때 지금 신고 있는 것과 같은 테니스화를 신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목자관이 과수원과 관목 울타리를 지나 하숙인 트리제니스의 창문 밑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땐 해가 떴지만 집안 사람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죠. 당신은 주머니에서 자갈을 꺼내 바로 위에 창문을 향해 집어던졌습니다. 스턴데일은 벌떡 일어서며 악을 썼다. 당신은 악마가 틀림없소. 홈즈는 이 같은 찬사를 듣고 빙그레 웃었다. 트리제니스는 당신이 자갈을 두세 줌가량 던진 다음에 창가로 나왔습니다. 당신은 그에게 내려오라고 손짓했죠. 그는 급히 옷을 걸치고 거실로 내려왔습니다. 당신은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들어갔죠. 둘 사이의 짧은 대화가 오가는 동안 당신은 방 안을 오락가락했습니다. 그리고 밖으로 나와서 창문을 닫고 시거를 피우며 잔디밭에 서서 방 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지켜보았습니다. 마침내 트리제니스가 죽자 당신은 온기를 되짚어서 돌아갔죠. 자, 스턴데일 박사. 그런 행위를 어떻게 변호할 작정입니까? 그런 행위를 한 동기는 무엇이었죠? 만약 당신이 대강 얼버무리거나 나를 속이려고 든다면 이 사건은 영영 내 손을 벗어나게 될 겁니다. 고발인의 말에 귀 기울이는 동안 손님의 얼굴은 회색으로 질렸다. 이제 그는 두 손에 얼굴을 묶고 한동안 생각에 잠겨 있었다. 그러더니 갑작스레 충동적으로 안주머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어 우리 앞에 소박한 탁자에 던졌다. 내가 그런 행동을 한 까닭이 바로 그거요. 그것은 아름다운 여성의 얼굴 사진이었다.
홈즈는 고개를 숙이고 사진을 들여다보았다. 브렌다 트리제니스. 그렇소. 브렌다 트리제니스. 손님이 되풀이했다. 난 오랫동안 그녀를 사랑했소. 그녀도 오랫동안 나를 사랑했고 말이오. 사람들은 내가 코널에 집과하는 걸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그런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요. 코널에서 난 그지없이 사랑스러운 한 사람과 가까이 있을 수 있었소. 하지만 그녀와 결혼할 수는 없었소. 왜냐면 내겐 아내가 있는데 그녀가 오래전에 내 곁을 떠났는데도 망할 놈의 영국법 때문에 아직 이혼을 못했기 때문이요. 브렌다는 오랫동안 기다렸소. 나도 오랫동안 기다렸소. 그런데 우리가 기다린 결과가 고작 이거요. 거구의 차린 몸을 떨며 통곡을 터뜨렸다. 그러다가 얼룩진 수염 아래로 목을 움켜쥐더니 애써 울음을 참고 말을 이었다. 목사님은 알고 있었소. 우린 그분에게 비밀이 없었소이다. 그분한테 가서 물어보면 브렌다는 지상에 내려온 천사였다고 할 거요. 그분은 그래서 나한테 전보를 줬고 난 돌아왔소. 사랑하는 여자에게 그런 운명이 닥쳤다는 걸 알게 된 마당에 아프리카로 간 짐 따위가 다 무엇이었겠소? 홈즈 선생, 당신이 빠뜨린 내 행동의 동기가 바로 이거요. 계속하시죠. 친구는 말했다. 스턴데일 박사는 주머니에서 종이로 싼 작은 꾸러미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겉엔 라틴어로 악마의 발뿔이라 씌어져 있었고 그 밑에 붉은 독극물 표지가 붙어 있었다. 박사는 그것을 내 쪽으로 밀어놓았다. 난 선생이 의사라고 들었소. 이런 약재에 대해 들어본 적이 있으시오? 악마의 발뿔이... 이런 약은 생전 처음 봅니다. 그건 선생의 전문 지식이 모자라기 때문이 아니오. 그는 말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한도 내에서 부다페스트의 어느 실험실에 견본으로 조금 있는 걸 빼면 이건 유럽 어디에도 없으니까 말이오. 이것은 아직 약전에도 독극물학 문헌에도 실리지 않았소. 악마의 발뿔인 인간의 발과 염소의 발을 반씩 닮은 뿌리요. 악마의 발이란 기괴한 이름은 어느 식물학자 선교사가 붙였다고 하오. 서부 아프리카의 어느 지역에서 주술사들이 고문할 때 쓰는데 이건 그들 사이에 비방으로 전해지는 독약이요. 난 콩고의 우방기 지역에서 아주 우연하게 이걸 손에 넣었소이다. 그는 말하면서 종이를 펼쳤는데 코담배 가루 같은 젓갈색 분말이 소복이 쌓여 있었다. 그래서요. 홈즈는 엄격하게 물었다. 홈즈 선생, 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털어놓을 생각이요. 당신이 벌써 그렇게 많은 걸 알고 있으니 차라리 사실을 다 알려주는 게 나을 거요. 내가 트리제니스 가족과 맺게 된 관계에 대해선 이미 설명했소. 난 브렌다 때문에 그 오빠들과도 친하게 지냈소이다. 돈 문제로 가족들 간에 다툼이 생기면서 모티모가 혼자 떨어져 나갔지만 그럭저럭 화해가 된 것 같았고, 그래서 난 다른 두 형제들처럼 그도 다시 만났소. 그는 교활하고 음흉한 인간이었고 의심스러운 속내를 비친 적도 몇 번 있었지만 내가 드러내놓고 시비할 이유는 없었소. 어느 날 겨우 2주 전에 모티모가 내 집으로 찾아왔기에 난 아프리카에서 가져온 진귀한 물건을 몇 가지 보여주었소. 그중엔 이 가루도 있었는데 난 이것의 야릇한 작용에 대해 말해주었소. 즉, 이 약이 공포감을 지배하는 두뇌 중추를 어떻게 자극하는지에 대해, 그리고 부족의 주술사에게 고문당한 불운한 원주민이 어떻게 정신착란이나 죽음의 운명을 맞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이오. 또 유럽의 과학으론 이것을 검출해낼 방법이 없다는 얘기도 해주었소. 난 방을 비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자가 어떻게 이걸 가져갔는지 모르겠소. 하지만 내가 진열장 문을 열 때, 아니면 괴짝을 열기 위해 허리를 숙이고 있을 때 덜어낸 것이 틀림없소이다. 그자는 약물이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용량과 시간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난 그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는 줄은 꿈에도 몰랐소이다. 플리머스에서 목사님의 전보를 받기까지 난 그 일에 대해 까맣게 잊고 있었소. 그 악당은 나한테 소식이 전해질 무렵엔 난 바다를 건너고 있을 거고 앞으로 몇 년간은 아프리카에 묻혀 있을 거라고 생각했소이다. 하지만 난 당장 돌아왔소. 물론 난 자초지종을 듣자마자 내가 가지고 있던 독이 쓰였다는 걸 직감했소. 난 선생이 혹시 다른 쪽으로 알아낸 사실이 없나 해서 여길 찾아왔소. 하지만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었소. 난 모티머 트리제니스가 범인이라고 확신했소이다. 목적은 돈이었소. 다른 가족 구성원이 모두 미치광이가 되면 공동재산을 자기 혼자 관리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을 거요. 그는 형제들을 상대로 악마의 발뿌리를 사용해서 둘은 정신병자를 만들고 누이 동생 브렌다는 죽였소. 그녀는 내가 사랑했고 또 나를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요. 그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그럼 어떤 벌을 받아야 하오? 법에 허수할까? 하지만 증거가 어디 있어? 난 진실을 알고 있지만 영국의 배심원단이 그렇게 별난 이야기를 믿어주겠소? 난 배심원단을 설득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은 절대 실패해서는 안 될 일이었소. 내 영혼은 간절히 복수를 원하고 있었소이다. 홈즈 선생, 앞에서도 말했지만 난 오랫동안 무법지대에 살아오면서 나 스스로가 법이 되기로 했소. 그런데 지금이 그렇게 해야 할 때였소. 난 그자가 남에게 한 짓을 똑같이 당해야 마땅하다는 판단을 내렸소. 그리고 내 손으로라도 직접 정의를 세우리라고 결심했소. 온 나라를 뒤져봐도 지금 이 순간에 나보다 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요. 난 더 이상 할 얘기가 없어. 나머진 당신이 알아낸 그대로요. 당신이 말한 것처럼 난 불면의 밤을 보내고 동틀 무렵 집을 나섰소이다. 그자가 잠을 쉽게 깰 것 같지 않아서 집 앞에서 자갈을 주워 들고 가서 그자의 침실 창문에 던졌소. 그잔 아래층으로 내려와 날 거실 창문으로 들여보내 주었소이다. 난 그자의 죄상을 죄다 말했소. 그리고 난 판관이자 집행인으로 왔다고 했소. 그 가련한 인간은 내가 손에 든 리볼버를 보고 의자에 털썩 주저앉아 꼼짝 못하더군. 난 등잔불을 켜고 덮개 위에 가루를 올려놓은 다음 창밖에서 지키고 섰소이다. 난 그자에게 방을 나가려고 하면 총을 쏘겠다고 했는데 그 말은 엄포가 아니었소. 그는 5분 만에 죽었소이다. 하느님, 정말 끔찍하게 이를 데 없는 최후였소. 하지만 내 마음은 돌처럼 굳어 있었소. 왜냐하면 그가 견딘 고통을 아무 죄 없는 나의 연인이 그보다 먼저 고스란히 느껴야 했으니까 말이오. 홈즈 선생, 내 얘긴 끝났소. 만약 당신이 한 여자를 사랑했다면 당신도 나와 똑같은 행동을 했을 거요. 어쨌든 내 운명은 당신 손에 달렸소.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이미 말한 것처럼 난 죽음이 조금 더 두렵지 않소. 홈즈는 잠시 동안 묵묵히 앉아 있었다. 원래는 어떻게 할 작정이었습니까? 그는 마침내 물었다. 중앙아프리카에 건너가 묻혀 있으려고 했소. 거기서 하던 일이 반밖에 안 끝났으니까 말이오. 그럼 가서 남은 일을 하십시오. 적어도 박사의 앞길을 막지는 않겠습니다. 스턴데일 박사는 육중한 몸을 일으키고 무겁게 고개를 숙인 다음 정자를 내려갔다. 홈즈는 파이프에 불을 붙이고 내게 담배 쌈지를 건넸다.
독성이 없는 연기는 기분 전환으론 최고지. 왓슨, 자네도 이건 우리가 간섭할 일이 아니라는데 동의할 걸세. 우린 독자적으로 조사했으니까 우리의 행동 역시 그래야 하지. 자네, 저 사람을 고발하진 않겠지? 어휴, 그럴 리가 있겠나? 난 대답했다. 왓슨, 난 여자를 사랑해본 적은 없네. 하지만 만일에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저런 최후를 맞았다면 무법자 사자 사냥꾼과 같은 행동을 했을지도 모르네. 누가 알겠는가? 여보게. 난 뻔한 얘기를 설명해서 자네의 지성을 모독하진 않겠네. 홈즈! 물론 창틀 위에 떨어진 자갈이 조사의 출발점이 되었지. 그 자갈은 목사관 정원에 있는 종류와는 전혀 달랐네. 난 스턴데일 박사와 그의 오두막에 관심을 갖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와 같은 자갈을 찾아낼 수 있었지. 대낮에 켜져 있던 등잔불과 등잔 덮개 위에 남은 갈은 명백한 사건에 빠진 고리를 연결해주기에 충분했어. 그리고 이젠 그 사건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대켈트 코널 분파에 뿌리박은 칼데아 어근에 대한 연구로 돌아가도 될 것 같구만. 셜록 홈즈, 악마의 발. 오늘 밤 책 한 잔.